안녕하십니까. 실무 전문가가 짚어주는 유닉스의 저자 조경희입니다. 오늘 강좌는 파트 3 업무별 응용의 마지막이 되겠죠. 시스템 관리자에 해당되는 주요 명령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스템의 시작과 종료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사용자 관리에 해당되는 명령어들,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명령어, 그리고 프로세스의 스케줄링에 관련된 명령어들, 이렇게 4가지의 내용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장 시스템 관리자가 전체 체계 구조 속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파트 1을 통해서 운영체제의 개념을 이해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유닉스 시스템에서의 접근 방법, 그리고 파일 시스템에 해당되는 명령어들,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명령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기본적인 유닉스의 명령어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파트 3죠. 파트 3 업무별 응용에서 업무를 크게 2가지로 나눴었죠. 개발자적인 측면과 관리자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사용자를 구별을 해서 우리가 기능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6장 프로그램 개발자에서는 기본적인 에디터 사용 방법, 그리고 컴파일 방법, 이 2가지 축을 가지고 에디터와 컴파일에 도움을 주는 유틸리티들도 더불어서 살펴봤었고요. 자, 이제 7장 시스템 관리자인데요. 관리자 측면에 도움을 주는 관련이 있는 명령어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 7장은 생각보다는 좀 짧게 강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왜 그러냐면 4장이나 5장을 보면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명령어들, 프로세스와 관련된 명령어들, 많은 명령어들을 살펴봤는데요. 해당되는 명령의 사용 방법을 이해를 하신다면 쉘상에서 그 명령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그 명령이 수행이 되는 걸 우리가 봐왔죠. 자, 마찬가지로 7장 시스템 관리자에서도 우리가 6장처럼 VI 안에서 다양한 어떤 옵션이나 이런 기능들을 살펴보고 또는 컴파일러의 여러 옵션을 살펴보고 메이크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측면보다는 4장이나 5장처럼 해당되는 명령을 이해를 했다면 그 명령을 쉘상에서 입력하면 그대로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명령어에 대한 사용 방법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장이나 5장과 같은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능들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능들이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기능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장의 내용 중에서 시스템의 시작과 종료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은 서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행 중인 프로세스 또한 서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유닉스 시스템이라면 24시간 365일 다운타임이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따라서 가용성이 100%가 되도록 관리자들은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종료를 하고요. 다시 재부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시작이 될 때의 어떤 과정들, 그리고 종료를 시킬 때의 명령어,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유닉스 시스템의 시작과 종료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유닉스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는 크게 4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바이오스 과정, 그리고 부트 프로그래밍 과정, 커널 과정, 이닛 과정의 이런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바이오스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PC에서도 우리가 늘 보는 그러한 단계인데요. 시스템의 기본적인 하드웨어죠. CPU나 메모리, 키보드 등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과정인 부트 프로그래밍 과정은 하드디스크에서 커널을 읽어들여서 메모리상에 로드를 하고 시스템의 제어권을
커널로 옮기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표를 보면 좌측에 운영체제의 구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각각의 운영체제마다 커널이 존재하는 디렉토리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의 이름은 AT&T에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다양한 밴드에서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X라는 운영체제는 역시 유닉스 운영체제를 얘기하는데 IBM에서 만든 유닉스 운영체제를 이야기하죠. 디렉토리는 여기 보이시는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FreeBSD가 있고요. 그 다음에 HP-UX라는 운영체제는 HP에서 만든 유닉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커널의 이미지가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눅스 운영체제 커널의 저장 위치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만든 솔라리스라는 운영체제 또한 유닉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디렉토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적으로 알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각각의 운영체제마다 존재하는 커널의 이미지를 메모리에 로딩을 해서 제어권을 커널로 넘기는 이런 과정을 두 번째 과정인 부트 프로그래밍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과정은 커널 과정이 되는데요. 부트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서 커널이 메모리상에 로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운영체제가 구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커널은 부팅 과정의 일부인 하드웨어에 대한 점검을 마저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 구조를 초기화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커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커널은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메모리에 상주를 하면서 자원에 대한 관리를 주로 처리하게 되게 됩니다. CPU나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과 같은 하드웨어 자원을 제어를 하고요. 프로세서 스케줄링이라든가 메인 메모리에 대한 관리, 파일 시스템에 대한 관리, 그리고 입출력 서비스 등에 대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커널은 유닉스 운영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동작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겠죠. 유닉스 시스템의 네 번째 부팅 과정은 이닛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커널 과정에서 생성된 이닛 프로세스가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초기화 파일을 수행하는 과정, 이 단계를 이닛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닛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기능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앞선 강좌에서 이닛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이전의 내용과 함께 크게 이닛 프로세스는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닉스에서 태어난 프로세스 중에 부모가 자기보다 먼저 종료하는 경우에 고아 프로세스가 되죠. 이런 고아로 그냥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닛 프로세스가 고아 프로세스의 대리모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유닉스에서 태어난 프로세스는 항상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를 따져보면 종료하는 프로세스는 항상 부모에게 자기의 어떤 상태값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역할을 이닛 프로세스가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과정이 지금 설명을 하려는 이닛 과정에서의 이닛 프로세스의 역할입니다. 이닛 프로세스는 운영체제에 필요한 초기화 파일을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두 번째 과정이 BS 계열이냐 또는 시스템 5 계열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BSD 계열은 두 개의 모드를 기준으로 해서 부팅에 관련된 초기화 파일을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싱글 유저 모드냐 멀티 유저 모드냐 이런 두 개의 모드를 기준으로 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값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 모드에 부합되는 초기화 파일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시스템 5 계열에서는 BSD 계열보다 좀 더 많은 단계의 시스템의 운영 모드를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 상태에 대한 분류를 런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스템이 부팅이 될 때에 어떤 런 레벨로 세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런 레벨에 관련된 초기화 파일을 이니 프로세스가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시스템 5 계열에서 이야기하는 그 런 레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측면의 구분으로 런 레벨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서버용으로 사용이 되는 유닉스나 또는 리눅스 시스템이라면 대부분 해당되는 런 레벨은 3번이거나 또는 5번의 런 레벨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멀티 유저 모드이면서 원격 파일 공유를 지원을 한다. 5번도 런 레벨 3과 동일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엑스윈도우 환경을 지원을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3번은 텍스트 모드로 운영이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은 3번이나 5번의 런 레벨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게 될 거고요. 해당되는 그 런 레벨로 세팅이 되어 있는 런 레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이니 프로세스는 해당되는 런 레벨과 관련된 초기화 파일을 수행을 해서 운영체제가 해당되는 레벨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게 됩니다. 자, 잠깐 관련된 어떤 디렉토리나 파일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이니 프로세스는 이니 탭이라는 파일을 참조해서 그 안에 어떤 런 레벨로 수행이 될 건지가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 탭에 있는 정의되어 있는 런 레벨의 값을 참조를 해서 해당되는 런 레벨에 관련된 초기화 파일을 찾게 되고요. 그 초기화 파일들을 수행을 함으로써 이 런 레벨들이 의미하는 단계로 운영체제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터미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청소를 해보고요. 자, 일단 모아로 etc 밑에 init탭이라는 파일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테스트 환경으로 사용하는 이 시스템의 런 레벨이 뭘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init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값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느냐? 5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값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런 레벨 5로 레벨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0번에서부터 6번까지의 런 레벨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에서 설명된 것처럼 런 레벨 0는 할트 단계고요. 런 레벨 6은 리부팅 단계고 3번이나 5번 멀티 유저를 서비스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지원이 되는데 다만 5번은 추가적으로 그래피컬한 어떤 UI를 제공을 하는 엑스윈도우가 지원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런 레벨에 따른 어떤 값이나 기능은 운영체제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렇게 크게 완전히 다른 측면은 아니고요. 이렇게 0번, 6번, 5번, 3번 이런 정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좀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해당되는 런 레벨을 알게 됐다면 이닛 프로세스는 자, etc 밑에 있는 rc.d라는 디렉토리를 참조하게 됩니다. 자, 이 디렉토리에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또 다른 서브 디렉토리인데요. 해당되는 런 레벨을 수행하기 위한 초기화 파일들이 각각의 그 런 레벨의 그 번호와 맞춰져서 디렉토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해당되는 초기화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c5.d라는 런 레벨 5 단계에서 참조하는 초기 파일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ls를 해보면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파일들마다 그 안에는 이닛 프로세스가 수행해줘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s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또는 k라고 시작이 되는 파일의 이름들 어떤 차이가 있냐면 s는 해당되는 런 레벨이 처음 시작이 될 때 수행을 해야 되는 초기화 파일들이 네이밍 룰이 시작을 s로 하고 있는 거고요. k로 시작되는 부분들 반대겠죠. 해당되는 런 레벨을 떠나게 되는 경우에 이 k로 시작되는 초기화 파일들을 이닛 프로세스는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닛 프로세스가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할 텐데요. 단적으로 보면
ps-ef를 해볼까요? 자, 지금 보면 메모리상에 많은 프로세스들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를 모아를 통해서 하나면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init이라는 프로세스가 보이죠? PID가 1번이고요. PID를 통해서 지금 소트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init의 부모 프로세스는 0번입니다. 이 0번은 최초의 부팅 과정에서 태어나는 프로세스가 되겠죠. 이 운영체제에 의해서 1번 init 프로세스가 태어나게 됐고요. 이 init 프로세스는 모든 프로세스들의 조상 프로세스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고화가 되면 대리모 역할도 하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일련의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보면 대부분 D로 끝나게 되는데요. 데몬의 약자겠죠. 아닌 것도 있고요. 자, 이런 프로세스들을 보면 해당되는 프로세스의 PI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프로세스를 보면 모두 1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을 단적으로 본다면 1번 init 프로세스가 초기화 파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모두 생성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이 부팅 과정의 네 번째 단계인 init 과정에서 수행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해당되는 초기화 파일에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기동을 시켜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init은 그 런 레벨에 맞는 초기화 파일의 내용들을 수행을 해준다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nit 과정에 의해서 운영체제가 어떤 모드로 수행이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스템을 셧다운을 시킨다든가 재부팅을 한다든가 자, 이런 경우는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런 레벨의 위치가 값이 바뀌는 거라고 우리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되는 런 레벨에 사용이 되는 K로 시작이 되든 S로 시작되든 그 런 레벨을 운영하거나 떠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초기화 파일들이 수행이 돼서 그 우리가 의미하는 할트 단계, 셧다운 단계, 리부팅 단계 이런 단계로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 레벨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런 레벨을 실시간적으로 이동하는 명령어, 당연히 또 명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명령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런 레벨로 수행이 되느냐 그런 거를 살펴보는 명령어들도 본문에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유닉스 시스템의 부팅 과정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닉스 시스템의 종료 단계에 대한 명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작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종료 단계도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5 계열이 있고요. BSD 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벤더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단 이 두 가지의 계열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5 계열이나 BSD 계열 공통적으로 셧다운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약간의 옵션이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시스템 5 계열의 옵션을 살펴보면 -y, -g, 그리고 -i라는 옵션을 사용합니다. -y 옵션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셧다운이 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표현하는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yes로 자동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g 옵션과 같은 경우에는 대기시간, 아규먼트로 제공된 그 숫자만큼의 시간을 세컨드 단위로 해서 해당되는 그 런 레벨로 변화되기 전까지를 요 시간 동안 대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 옵션이 있는데요. 셧다운이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시스템을 종료시키는 그런 명령이라기보다는 사실은 -i 옵션과 함께 제공된 런 레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런 레벨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명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앞서서 그 런 레벨에 대한 종류를 살펴봤었는데요. 6이라든가 제로라든가 6이면은 시스템을 리부팅하는 경우였죠. 그리고 제로면 시스템을 셧다운하는 그런 측면의 런 레벨 값이었는데요. 이 런 레벨을 어떤 걸 주냐에 따라서 사실은 말 그대로 셧다운, 시스템을 종료시키는 그런 명령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장적으로 본다면 -i 옵션 뒤에는 런 레벨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시스템을 종료시키는 명령만은 아니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는 모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메시지죠. 어차피 이 셧다운이라는 명령은 슈퍼유저가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슈퍼유저가 시스템을 셧다운하든 특정한 런 레벨로 변경을 하든 해당되는 시스템에 지금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관리자가 이 메시지 옵션을 통해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지금 예를 한번 볼까요? 셧다운 -y, -g 20을 줬고요. 그다음에 -i로 런레벨 6을 줬습니다. 그리고 서버가 리부시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네요. 말 그대로 시스템이 6이라는 런레벨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yes로 설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20초 동안 대기했다가 이런 20초 동안 대기했다가 이렇게 서버를 리부팅을 하겠다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죠. 셧다운 -y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g와 함께 이번엔 10초를 기다리네요. 그리고 런 레벨은 어떤 값이 주어졌냐면 0이 주어졌네요. 자, 이 시스템은 이제 셧다운을 하겠다는 거죠. 해당되는 레벨에 맞춰서 사용자에게 시스템 셧다운이라는 안내 메시지를 이렇게 아규멘트로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 5 계열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BS 계열을 살펴보죠. 셧다운과 함께 -H나 또는 -R, K, F 4개의 사실 이제 런레벨적인 측면이죠. 셧다운을 가지고 어떤 레벨로 이동을 할 건지 그런 측면을 이렇게 문자로 문자로 옵션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타임이 나오네요. 자, 위에서 봤던 -g와 함께 나오던 그런 대기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여기에서도 사용자에게 접속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나 R이나 KF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이 시스템 5 계열에서는 -i와 함께 나오던 그런 내용을 대체할 것 같은데요. 자, -h는 시스템을 종료시키는 단계입니다. 할트네요. 할트의 약자고요. -r은 리붓의 약자고요. 그리고 -k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시스템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게 메시지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F는 fast 리붓의 약자로 좀 더 빠르게 필요 없는 부분은 스킵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시스템을 리부팅을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4개의 옵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셔서 셧다운과 함께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얼마만큼 기다릴 거냐, 해당되는 상태로 전이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대기할 것이냐. 자, 플러스와 함께 나오는 경우에는 요거는 분으로 인식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 M 이런 경우에는 시간과 분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ow라는 옵션은 바로 대기 시간 없이 바로 해당되는 상태로 전이를 하는 그런 명령이고요. 그리고 메시지는 위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사용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보죠. 셧다운과 함께 -r의 상태로 가고요. -r은 리붓의 약자죠. 리부팅을 할 건데 10초 동안 여기서는 10분이 되겠죠. 10분 동안 기다리게 되는 거고요. 접속된 사용자에게는 서버가 리부시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이 셧다운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셧다운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적으로 유닉스 시스템이 서버의 운영체제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면 시스템을 셧다운 시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운타임이 없이 24시간 365일 항상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시스템이 셧다운이 되고 이런 상황은 크게 발생은 되지 않겠죠. 다만
하드웨어를 증설한다든가,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정전이 된다든가, 이런 좀 특이한 상황일 때만 이런 시스템을 셧다운을 통해서 재정비를 하거나 환경을 구성하는 그런 측면이 간간히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주 쓰는 그런 명령은 아닐 것 같습니다. 테스트 환경의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셧다운을 해서 다운을 시켰다가 리부팅을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적으로 좀 드물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는 유닉스 시스템의 시작과 종료에 해당이 되는